2월 20일 정전시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지만은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글로벌 파운더리스에 2조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계 기업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미국의 공장을 둔 국내 기업도 여기에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큰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뉴욕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는 크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나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시장의 순환매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서 어제 수매수한 종목들이 엄청나죠. 지금 반도체도 있지만은 현대차, SK하이닉스, 뭐 물산,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들, 특히 통신, 뭐 석유화학 안 가리고 사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그리고 유보금이 좀 많은 주식들에 대해서 강하게 수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게 이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의 수매수 비교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수급이 순환매가 코스닥으로 가려면은 어느 정도의 뭔가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저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자, 밸류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정책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PBR 1 미만 종목이 코스피도 많지만은 코스닥도 많아요. 코스닥도 33%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주에 이어서 또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 여러분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원래 코스닥이 3000포인트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3000이 아니죠. 2834. 코스닥이 2800포인트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IT 거품이 터지고 나서 네, 거의 뭐 한 7, 8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계속 그 구간대 20년 전 가격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물론 거품이 끼겠지만은 여러분들 거품이 끼면 어떻습니까? 주식이 오르면 장땡이지. 아무튼 그런 탄력이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첫 번째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좀 협의 이런 게 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 그래서 최근에 이 코스피 외국인들 매수 랭킹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1위부터 7위까지는 1년 한 해예요, 한 해. 근데 지금 2월 19일까지 벌써 10조야.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대로 추세를 가져가면은 역대급 외국인의 수매수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되니까 코스피가 올라가죠.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할수록 이건 개인 투자들의 매도 물량가 나오고, 이 개인 투자들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지금 미국 쪽에 투자돼 이건 뭐 역대급이라고 하죠. 미국 쪽에 자산이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쁘지만 않은 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나라 예탁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IPO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탁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물론 API 있었긴 하지만은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충분히 이 대기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금융주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주, 유보금이 높은 대형주로 가지만은, 외국인 투자들이 결국 지수를 끌어올리면은 전체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게 되고,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코스피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닥 시장도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코스닥은 당분간은 팔을 잘해야 된다. 어제 마감시장에 올려드렸죠. 팔을 잘해야 된다. 그냥 괜히 여기서 내가 뭐 똑똑한 척 하려고 가치주를 담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평가된 종목을 담는다던가, 지금 그러시면 지금 무조건 수급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수급을 따라가서 순환매를 잘 대처하는 게 가장 좋다. 파음 하면은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을 맞춰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제외하고는 딱히 뭐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고, 이게 24시간 기준으로 떨어졌지만 비트코인도 올랐고 이더리움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우리 기술 투자 장 초반에 시가매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보조금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 정책이 나올 것인지, 이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죠. 재밌는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대통령의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리스크가 좀 발생하고 있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리스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도 굉장히 늦출 거고 그리고 지원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원금도 대규모로 감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친환경을 싫어해요. 마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 탈퇴까지 하기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높은 변동성이 좀 시장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다는 점들 이것도 하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있다. 자 그리고 뭐 한국이 지금 일본 호감도가 사상 최고치다. 그리고 일본 차기 총리가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차기 총리 후보가 이시바 시게루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여기 2017년도 기사거든요. 보시면은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위안부 사죄해야 된다. 그냥 기시다도 사실 약간 친한파인데 이시다 시게루도 엄청나게 좀 친한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흐름도 좋은 상황에서 이시다 시게루가 차기 총리가 된다면은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반일 정책에서 이득 얻는 사람은 누구다?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반일 정책 그냥 뭐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인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각자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싫어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점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이 월 4,500원의 저출산세를 현재 2030년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떡하죠?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저출산세까지 도입한다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일본에 정확히 10년에서 15년을 따라갑니다. 정확해요. 일본이 10년, 15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출산세가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 근데 일본 나라도 출산율이 1%대거든.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이 저출산은 정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올 겁니다. 저출산주 관련 테마주들은 3월달, 최소 4월달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여기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따로 유튜브 영상으로 관련 테마주 올려드렸고 개별적인 종목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도 크게 없어요. 네, 오늘 동반 휴학계 제출하게 되면서 최근에 원적 진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오는 만큼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뭐 초전오차라든가 또 다른 리튬 테마라든가 또 다른 테마 저는 이제 오픈 AI 그 소라 관련 테마주가 한번 10배 정도 튈 것 같은데 그런 테마주 위주로 한번 공략을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음파 말씀드렸잖아요. 초전오체 갔다가 리튬 관련 테마주도 갔다가 이건 뭐 살 수가 없겠지만은 그리고 여기 뭐가 갔습니까? 또 원격줄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소라 관련 테마주도 올라갔다가 테마가 계속 비트코인도 한번 올라갔다. 근데 요거를 이제 쫓아가기보다는 네 그냥 그 수급에 맞춰서 따라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다만 우리 어제 했던 것처럼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해야 돼요.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총선 테마주라든가 정치인들의 정책주는 정부에서 정책 지원금이 나오고 정부가 그 정책을 추진하면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녹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적이 녹일 수가 없어.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일정 뉴스 헤드라인에 걸린 테마는 무조건 당일 매도를 하시든지 내가 수익이 오면은 항상 입절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PBR 관련 테마주가 대형주가 움직일 가능성 뭐 99% 그리고 테마주가 또 순환매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99%. 그래서 그 테마가 뭔지는 모르죠. 사실은 뭐 시간으로 올라간 것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오늘도 그런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확대해드려야겠다. 높은데 어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취직 관련 테마주인데 그 실적 관련 지금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 위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미 뭘 샀습니까? 네, 비트코인 관련 테마 사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익 매도 잘 하면서 다른 종목도 순환매 도는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